환영합니다. 나뭇결 소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좁은 세상에 살며 네모난 책은 얼마나 넓은가. 중국 명나라의 사상가 이지는 세상은 좁고 책은 넓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연봉 1억 원 이하 혹은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 안에 가두어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는 세계가 전부라고 믿을 때 우리는 마땅히 가져야 할 부를 놓치게 됩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때 비로소 두려움 없이 원하는 부를 거머쥘 수 있다고 말이죠. 이 책은 돈은 무엇인지,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과연 나는 마땅히 가져야 할 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고전에 묻고 답을 구합니다. 그에 대한 일부의 답들을 함께 들어보시죠. 금은 원래 흙이었다. 어느 날 조민수 배우가 통화 중에 한 말이 너무 좋아서 얼른 노트북을 켜고 옮겨 적었다. 사람들이 스스로 난 흙수저니까 람에 프레임을 씌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금은 반짝반짝 빛나기만 하지. 치장하는 것밖에 용도가 없잖아. 하지만 흙은 생명력이 있어. 흙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키우잖아. 금보다 흙이 훨씬 좋은 거야. 여러분, 그걸 아는가? 금은 원래 흙이었다. 흙 속에서 반짝이는 어떤 물질만 골라놓은 것이 금이다. 금도, 은도 모두 흙에서 나온다. 우리는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걸 흙수저라고 표현하는데 실은 잘못된 말인 거다. 변명을 통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 난 흙수저라서 못해요 라고 말하면서 돈을 벌 수는 없다. 사실 스스로 흙수저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돈을 잘 벌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수저론의 표현을 쓰는 것이다. 그렇다면 흙수저를 변명 삼지 말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돈이 따라온다. 자신을 흙수저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고생하면서 자랐다는 의미일 것이다. 고생했던 경험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그 소중한 경험을 창피해 하지도 말고 감추려고 하지도 마라. 나 역시 등록금도 못 내고 겨울에 연탄이 없어 추위에 떨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지만 감추지 않는다. 그 경험들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민수 배우의 말이 정확하다. 금은 나무를 키울 수 없지만 흙은 얼마든지 나무를 키워낸다. 내가 흙수저임을 인정하고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품으면 내 안에서 금덩어리가 무럭무럭 자란다. 중요한 건 내 의지다. 성장의 의지 없이 계속 변명거리로 흙수저를 사용한다면 영원히 흙 속에 묻혀서 발굴되지 않는 금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간단하다. 변명하지 말고 증명하라. 한번 변명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변명도 습관이다. 변명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 심지어 정당한 변명이어도 하지 마라. 그냥 증명하라. 오늘 회사에 지각한 이유가 불가항력적인 일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자. 고생을 통해 돈을 모은 사람은 그 돈을 잃지 않는다.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이다. 수많은 금수저들이 물려받은 돈을 지키지 못한다. 고난의 길을 걸어보지 않아서 그렇다.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라는 속담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금수저는 부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반면 가난과 고난을 겪은 사람은 저절로 돈을 지키는 능력을 습득한다. 흙에서 시작한 사람은 뿌리가 깊다. 금에서 시작한 사람은 뿌리를 뻗을 수 없다. 금은 너무 단단하기 때문이다. 흙에서 시작해서 부를 쌓자. 그래야 부가 튼튼하게 자란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는 이런 건강한 모습이어야 한다. 흙은 우리에게 다양한 선물과 축복을 준다. 흙수저라고 기죽지 말자. 금보다 흙이다.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어라. 당신은 왜 돈을 벌고 싶어 하는가?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쓴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비를 떠올린다. 해외여행도 가고 명품 옷도 사 입고 좋은 집에서 여유롭게 살겠다고 마음먹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목표를 가진다면 그만큼의 돈을 결코 가질 수 없다. 돈은 소비가 아닌 생산을 위해서 써야 한다. 소비를 목표로 하면 동력이 약하다. 인간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보다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 할 때 강력한 동력이 생긴다. 요리만 해도 그렇다. 나는 나를 위해서 요리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요리할 때가 훨씬 즐겁고 열정이 샘솟는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는 때를 떠올려 보자. 깜짝 놀랄 남을 위해 음식도 준비하고 케이크도 준비하고 노래도 준비한다. 그 과정이 너무 신나지 않던가. 이번에는 나를 위한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한다고 상상해 보자. 내가 혼자 음식을 만들고 노래를 틀고 촛불을 분다면 그리 재밌지 않을 것이다. 돈은 남을 위해 쓴다라는 목표를 가질 때 더 크게 벌린다. 남을 위해 돈을 쓴다는 것은 바로 생산한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 욕지도 펜션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여행의 일부러 이 펜션에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저 낚시하고 좋은 경치를 보고 맛있는 것을 먹는 식으로 이곳을 소비한다면 나의 하루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안다. 물론 욕지도에 머무는 동안 낚시도 하고 경치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긴 하지만 중요한 건 새벽에 일어나 글을 써야 하루가 완벽해진다는 점이다. 글을 쓰는 행위, 즉 생산이 동반되어야 한다. 생산은 의무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다. 생산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만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은 소비다. 생산하는 것은 결국 남을 위하는 이타심이다. 한국인의 탄생 속 문장처럼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뭔가를 함께 생산해 소비하고 나아가 남들이 잘 소비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생산하고 싶은 욕구가 기본적으로 존재한다. 나, 함께, 남, 결국은 다시 나. 이런 선순환의 구조다. 나를 위해 함께하고 나를 위해 남을 살린다. 지금 내가 남을 위해 이 글을 쓰는 이유 또한 이 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 글을 생산하는 것임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나는 독서를 통해 선순환의 원리를 깨달았고 기꺼이 남을 위해 새벽 시간을 소비하면 결국 나를 위한 엄청난 대가가 저절로 생산된다는 사실을 안다. 만약 나 자신을 위해 글을 쓴다면 어릴 때 억지로 숙제하듯 힘들게 글을 써야 하고 지금 이 시간이 지옥처럼 느껴질 것이다. 오로지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수입의 10%면 충분하다. 나머지 90%는 남을 위해 재투자하자. 예컨대 나는 이 글을 생산하기 위해 기꺼이 욕지도의 한 펜션에 돈을 쓴다.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수백 권의 책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 다른 식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해 식당에 돈을 쓴다. 죽을 때까지 내게 들어온 돈을 다시 남을 위해 내보낼 것이며 그렇게 나간 돈은 더 커다란 돈이 되어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리라. 부는 양보다는 질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해 보겠다. 돈은 혼자 쓰려고 버는 게 아니라 생산하기 위해 버는 것이다. 생산의 개념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물건을 사고 소비하도록 가르치고 권고한다. 이 브랜드 옷을 입어야 하고 이 가전제품을 들여야 하고 이곳에 가야 한다고. 자본주의에 길든 사람들 가슴 속에서 남을 위한 마음이 솟아나진 않는다. 절대 나올 수 없다. 세상은 마땅히 움직여야 할 방향으로 움직인다. 역행하지 않는다. 돈의 방향도 마찬가지다. 돈은 남을 위해 돌고 도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방향으로 함께 가면 된다.
성공을 설명하는 하나의 단어. 찰리 멍거는 누구인가? 버크셔 해서웨이는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는 미국의 투자 지주 회사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인데 워런 버핏과 함께 이 엄청난 회사를 키워낸 이가 찰리 멍거다. 찰리 멍거는 워런 버핏의 조용한 동업자로 포브스 400대 부호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워런 버핏이 가장 신뢰한 동업자이자 친구였다. 사람들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성장 이면에는 두 사람의 금융 천재가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찰리 멍거는 스스로 성공의 요인을 합리성이라고 말했다. 합리성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성질이라고 나온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모르면 내 삶에 적용할 수 없다. 찰리 멍거가 성공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단어를 합리성이라고 했으니 깊이 있고 배우고 싶다. 한문을 찾아보자. 합은 합하다, 모으다이고 리는 다스리다이며 성은 성품, 성질이다. 뭔가를 합하고 모아서 다스릴 수 있는 성품을 가진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합하고 모아야 할까?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 알겠다. 바로 책이다. 찰리 멍거가 400대 부호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책을 모아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야 할까? 인생을 살면서 문사철 600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한다. 문사철 600은 문학책 300권, 역사책 200권, 철학책 100권을 읽어야 한다는 의미다. 글로벌 이코노믹, 김재철 명예회장의 학구열의 동원그룹에 미친 영향. 우리나라 재계 1세대 중 한 명으로 원양어선 말단 선언부터 시작해 지금은 동원그룹을 일군 김재철 명예회장의 말이다. 김재철 회장은 원양어선 선장 시절 배에 필요한 용품을 구하기 위해 시모노세키 등의 항구에 정박하면 책방에 가서 헌책을 사다가 배 안에서 끊임없이 읽었다고 한다. 소문난 다독가인 김재철 회장이 문사철 600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나 역시 동의한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를 가지기 위해서는 문사철 600권은 읽어야 한다. 늦지 않았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된다. 10년 동안 문학, 역사, 철학 관련 책을 600권 읽어보자. 목표에 빨리 도달하겠다고 1년 안에 다 읽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서두르면 안 된다. 최소 10년 계획은 세워야 한다. 30권, 50권, 100권이 쌓여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내가 가진 부가 증가할 것이다. 일단 당장 문학, 역사, 철학 관련 책을 한 권씩 구하자. 그리고 한 권당 10쪽씩 읽어가자. 이런 속도로 읽으면 한 달에 3권 정도는 읽을 수 있다. 그럼 1년이면 36권, 10년이면 360권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렇지 않다. 이런 법으로 3년 정도 지나면 독서력이 생긴다. 5년 후면 더 많은 양의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10년이면 600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인간은 책을 읽으면 성장한다. 속도도 빨라지고 깨달음의 깊이도 깊어진다. 그런데 여러 분야의 책을 읽으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성품이 생기는가?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맞거나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중요한 것은 오직 분석과 판단의 정확성이다. 대중을 흉내내는 것은 평균으로 회귀하는 일이다. 가난한 찰리의 영감. 바로 독립성이 생긴다. 독립성이란 사회나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독립성이 없는 사람은 대중에 휘둘린다. 다수의 행동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른 채 그냥 따라간다. 이렇게 무작정 따라가면 평균적인 부를 가질 수밖에 없다. 유튜브 채널 소비더머니에서 김재철 회장의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다. 동원그룹 창업자인 김재철은 시골 마을에서 11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공부를 잘해 서울대를 목표로 했지만 서울대를 포기하고 국립부산수산대학교 어류학과에 진학했다. 그 선택이 김재철 회장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만약 김재철 회장이 남들이 다 좋다고 말하는 대로 서울대에 진학했다면 동원그룹은 탄생하지 못했을 거다. 아마도 평균적인 삶 안에서 평범하게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김재철 회장은 자신의 의지, 즉 독립성을 갖고 수산대학교에 입학했으며 결국 남들은 가지지 못한 엄청난 부를 만들었다. 인간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한다. 그곳이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 아마 원시시대 사람들이 맹수에게 쫓길 때 혼자 있기보다는 다수가 뭉쳐 있으면 생존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후손에게 남겨졌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 진짜 맹수는 없지만 무지라는 맹수가 있다. 모르면 당하고 돈도 뺏기는 게 현대 자본주의 사회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평균의 부를 나눠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뛰쳐나와야 한다. 책을 모아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성품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봄이 되면 새싹은 눈을 뚫고 나오려 노력한다. 벌은 꿀을 모으기 위해 노력한다. 지구는 태양에서 멀어지지 않으려 노력한다. 새싹도 벌도 지구도 노력하면서 불평하지 않는다. 한 우물을 팔 것인가? 여러 우물을 팔 것인가? 한 우물을 팔 것인가? 여러 우물을 팔 것인가? 반드시 여러 우물을 파야 한다. 내 시간과 노동력을 돈과 1대1로 바꾸는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다면 나이 먹을수록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험을 파는 세상이다. 경험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쌓인다. 그 경험을 콘텐츠로 전환할 수 있으면 돈이 된다. 나는 4번의 사업 실패 경험, 개그맨 생활 경험, 메밀국수 식당 운영 경험, 내가 읽은 책의 경험 등을 조합해 책이라는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얻고 있다. 여러 우물을 팠기에 가능한 일이다. 꼭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한 가지 직업을 가지더라도 다양하게 경험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면 된다. 실패의 우물도 여러 개 파야 한다. 성공 스토리의 바탕에는 반드시 실패한 이야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한평생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넬슨 만델라도 실패의 경험을 강조했다. 유명한 어록이 바로 내 성공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몇 번이나 넘어졌다가 일어섰는지로 판단하라이다.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도 자신의 실패에 대해 자신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잘 안 되는 방법을 1만 가지 발견했을 뿐이라 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말이 있다. 실패의 경험은 돈을 주고 일부러라도 사서 체험하라는 말이다. 예전에는 젊은 시절에 고생하면 내공이 쌓이고 장래 발전을 위한 힘이 된다는 뜻으로 이 말을 썼지만 요즘은 다르다. 사서 고생해서 얻은 경험 그 자체가 바로 돈이 되는 것이다. 고생을 사는데 10원이 들었다면 그 경험으로 10억 원을 벌 수 있는 세상이다. 경험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 실제 경험이 곧 나만의 고유한 콘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MBN의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가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경험을 대리만족해주기 때문이다. MBN은 자연인들의 경험을 방송이라는 컨텐츠로 만들어 돈을 번다. 이 글을 쓰다 보니 나는 자연인이다의 출연자 윤택이 떠올라 전화를 걸었다. 태가, 자연인으로 산 지 3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야? 3년이면 이제 걸음마를 뗐다 정도 되지. 우와, 3년이나 살았는데도 초보자 느낌이구나. 그런 분들에겐 내가 오히려 알려드려. 난 자연인 방송한 지 14년 됐잖아. 한 번은 자연인이 식탁 바로 위에 등을 달아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아프님, 식탁 바로 위에 등을 달아놓으시면 밥 먹을 때 벌레가 다 식탁으로 떨어져요. 머리 위를 피하시고 앞쪽 그리고 양쪽 옆으로 4군데 정도 분산해서 등을 다셔야 그나마 여름에 벌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고 알려드렸지. 통화하는 내내 너무 즐거웠다. 나는 겪어보지 못한 타인의 경험을 듣는 것만으로 행복하다. 윤택은 나는 자연인이다를 촬영하면서 나중에 자신에게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경험을 쌓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분야를 찾아 일찍 시작하라. 시간과의 싸움이다. 일단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유리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돈이 된다. 그러니 성공이니 실패니 가늠하지 말고 그냥 시작하라. 목표는 경험을 쌓는다이다. 결국 인간의 몸은 늙는다. 노동력을 돈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생의 전반전은 노동으로 돈을 벌고 후반전은 경험으로 돈을 벌여야 한다. 당신의 경험이 당신의 인생을 윤택하게 만든다. 투자의 5계명. 첫 번째, 절대 찾지 않을 돈을 투자하라. 투자할 여윳돈을 만들어야 한다. 최소 10년 동안 찾지 않을 돈만 투자하라. 내 경우 가게에서 버는 돈 외에 강의나 행사로 들어오는 돈은 무조건 투자한다. 예전에 개그맨 문천식과 함께 실패한 경험이 있다. 매달 300만 원씩 무리해서 연금 저축을 했는데 중간에 담보대출을 받으며 불필요한 이자를 냈고 결국 연금을 해지하며 원금보다 훨씬 못한 돈을 받았다. 뭐 하는 짓인가?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중간에 찾지 않아도 되는 여윳돈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한다. 지금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투자할 돈이 어딨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노후에 더 빠듯하게 살게 된다. 당연한 거 아닌가? 돈을 벌고 있는데도 빠듯하게 산다면 노후에 일을 안 할 때 어떻게 되겠는가? 투자하는 사람들도 당장 여유로워서 투자하는 게 아니다. 누구나 사는 게 빠듯하다. 그 속에서 미래를 위해 몇만 원씩 투자할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주 수입 외에 추가로 단돈 10,000원이라도 벌어보라.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 할 곳이 널려 있다. 딱 2만 원만 벌어보자. 그리고 그 돈은 무조건 복리의 마법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자. 조금씩 시도하면 어느새 습관이 되고 돈이 돈을 버는 모습을 보면 더 투자하고 싶어진다. 이보다 재미있는 게임이 없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임은 빨간색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다. 내가 잠자고 있을 때도 돈은 스스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 특히 미국 투자 시장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돌아간다. 아침에 눈을 뜨고 당신의 돈이 밤새 얼마를 벌어놨는지 확인하는 재미는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다. 두 번째, 경제 금융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라. 확신이 생길 때까지. 내 몸에서 코스피 지수,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가 살아서 움직이게 하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모든 지수가 떨어지는 건 금융 문맹들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발표되는 소식들을 들으며 하루하루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걸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투자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 성과는 엄청나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투자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려면 공부해야 한다. 알아야 용기가 생긴다. 경제 금융과 관련된 책 100권만 읽어보라. 내 몸에서 모든 그래프가 살아 꿈틀대는 걸 느낄 수 있다. 금융고수가 되면 결국 당신은 시간의 자유가 생긴다. 책 100권, 1년이면 읽을 수 있다. 딱 1년만 투자해 100살까지 남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끌려다니며 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삶을 만들고 싶지 않은가?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다. 딱 100권이다. 무조건 1년에 100권을 읽으라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금융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단기간에 집중해서 내 안의 금융 DNA를 만드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다. 복리의 마법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경제 금융을 공부하라.
스스로 공부해서 확신이 생겨야 한다. 지금 얼마를 버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일찍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일찍 시작하기 위해서 당신이 확신을 가져야 할 거 아닌가. 공부하라. 스스로 이해될 때까지. 세 번째, 당장 계좌를 만들어라. 이 글을 읽고 계좌를 만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부디 계좌를 만들어라. 내가 바로 만들지 않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나는 기본적으로 엄청 성실한 DNA를 타고났다. 주식은 도박이라고 여겨서 아예 공부하지 않고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혼자만의 노동으로 충분히 나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도 통장에 남는 돈은 늘 빠듯했다. 왜 이럴까? 도대체 얼마를 벌여야 여유로움을 느낄까? 이상했다. 답은 돈을 더 버는 데 있지 않았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혼자 번다면 늘 빠듯한 삶을 느낀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렇다. 걱정하는 돈의 단위가 달라서 그렇지. 빠듯함에 대한 걱정은 다 똑같다. 누구는 1만 원 단위로, 누구는 10만 원 단위로, 누구는 100만 원 단위로 걱정한다. 쌍두마차의 원리다. 말 한 마리보다 두 마리가 훨씬 효율적이다. 노동으로 버는 돈 말고 당신의 돈이 알아서 돈을 벌어주어야 빠듯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신 홀로 돈을 번다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금 내고 쓸 것 쓰면 빠듯하다.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돈이 돈을 벌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돈을 버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부자와 빈자의 차이다. 당신이 공부를 통해 깨달은 복리의 마법을 얻을 수 있는 주식 종목들을 한 주씩 사라. 고정적으로 계좌에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무조건 일정하게 돈이 들어가게 하라. 그래야 복리의 마법을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다. 경제, 금융과 관련된 책 100권을 읽으며 하루하루 그 종목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라. 네 번째, 투자를 생활화하라. 나는 조카들에게 용돈을 줄 때 돈으로 직접 주지 않는다. 주식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고 내가 보는 앞에서 인덱스 펀드를 사게 한 후 앞으로 10년 동안은 절대 팔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는다. 당장 오늘 10만 원을 조카에게 줬지만 마치 몇백만 원을 준 기분이 든다. 이왕 줄 용돈이라면 이렇게 주자. 아이가 어릴 때부터 경제 금융에 대해서 배울 수 있으니 더 좋다. 나에게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는, 하지만 50세가 넘은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너무 기쁜 방법, 돈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지혜를 선물하자. 술집에서 쓰려던 돈 5만 원으로 4만 원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1만 원은 캔맥주랑 안주를 사 집에서 한잔하며 당신의 여유로운 노후를 상상해보라. 그 재미도 쏠쏠하다. 구두쇠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다. 써야 할 곳엔 써라. 하지만 돈을 아낄 수 있는 사소한 순간은 반드시 있다. 그 재미를 느껴보자. 혼자 크크 웃으며 캔맥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수수료에 대한 공부를 꼭 하라.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 상품의 수수료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 확인하라. 어렵겠지만 확인하려고 들면 할 수 있다. 단기 투자할 때와 장기 투자할 때, 직접 투자할 때와 간접 투자할 때, 국내에 투자할 때와 해외에 투자할 때 등 모든 수수료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따져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 이번에 투자해서 얼마 벌었잖아 라고 말할 때 수수료와 세금을 빼지 않고 얘기한다. 플러스로 버는 것보다 마이너스로 나가는 것을 먼저 챙겨야 한다.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론 머스크에게는 있고 당신에게는 없는 것.
월터 아이작스는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쓰며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을 썼다. 그가 상상하면 모두 현실이 된다. 일론 머스크가 했던 상상은 모두 현실이 됐다. 아니다. 현실이 된 것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었다. 상상만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상상이 현실이 되었을 리 없다. 이 문장을 다시 써보자. 그가 상상했고 간절히 노력해서 현실로 만들었다. 상상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행동이 동반되어야 한다. 행동 없이 간절히 바라기만 한다고, 시각화한다고, 긍정확언으로 외친다고 현실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일론 머스크는 일주일에 7일 동안 하루 17시간씩 일하는 걸로 유명하다. 하루에 17시간씩 일하는 행동이 동반되는 것이다. 상상 플러스 행동이 현실이다. 머리로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간절히가 아니다. 그냥 바라는 것일 뿐이다. 간절히 책에서 찾고, 간절히 공부하고, 간절히 회의하는 행동이 동반되어야 현실이 된다. 간절히 사랑하는 이성과 결실을 맺으려면 만나야 한다.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고, 데이트도 하고, 밥도 같이 먹어야 현실이 된다. 일론 머스크는 대학 시절 전기차에 관심이 많았다. 머스크와 함께 펜실베니아대를 다녔고 테슬라의 사업개발 부사장을 지냈던 로빈 렌은 일론 머스크 책을 통해 머스크와의 일화를 소개했다. 머스크는 푸드트럭에서 점심을 급히 해결하고 캠퍼스 잔디밭에서 쉴 때면 늘 배터리에 관한 학술 논문을 읽었다고 한다. 또 일론 머스크는 독서광으로도 유명한데 렌은 머스크가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서 묘사한 생명과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몰두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만들어 민간 기업 최초로 민간인을 우주에 보냈다.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시대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일론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행동은 독서였다. 상상만 하고 현실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독서라는 행동을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간절히를 상상에 붙이지 말고 독서에 붙이자. 우리는 고통에 직면했을 때 상상을 한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다. 즐겁게 출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불경기 속에서도 우리 회사가 성장하려면 퇴직 후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살고 싶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서점에 가서 책을 골라 읽으면 된다. 간절히 찾아서 간절히 읽어야 한다. 물론 독서 없이도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만약 일론 머스크가 독서 없이 전기차 회사에 취업해서 오직 경험을 통해 테슬라를 만들었다면 독서 경험을 통해 만든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을 것이다. 여러분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간절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읽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현실이 된다. 그 어떤 방법보다 실패가 없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미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 라고 말했다. 잡스는 간절히를 미친으로 표현했다. 결국 같은 말이다. 근로소득을 높이는 방법. 근로소득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에 야구선수 박찬호의 노동과 거리청소원의 노동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오로지 기여의 원리를 적용한다. 시장이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은 이자와 임대료, 배당 따위의 재산소득을 얻는다. 노동력을 시장에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소득을 얻는다. 근로소득의 크기는 그 노동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노동량에 달려있다. 야구선수 박찬호의 노동과 거리 청소원의 노동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 높은 근로소득을 원하는 자는 시장이 큰 가치를 부여하는 기능을 길러야 한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박찬호가 제공하는 노동은
공을 던지는 것이다. 청소원이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할 때보다 박찬호가 공을 던질 때 훨씬 많은 돈을 준다. 근데 만약 야구라는 스포츠가 아예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자. 그렇다면 당연히 박찬호가 아무리 공을 던져도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야구라는 시장이 존재해야 박찬호가 던지는 공이 돈이 되는 것이다. 손흥민의 축구도,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트도, BTS의 노래도 마찬가지다. 시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만약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시장이 큰 가치를 부여하는 기능을 길러야 한다. 은퇴하는 것은 시장이 부여하는 가치가 없어졌다는 뜻이다. 그래서 은퇴한 이들은 다시 자격증을 딴다. 자격증을 획득하면 어느 정도 가치가 생긴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장이 중요하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장을 찾아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야구, 축구, 수영, 노래, 춤 등은 배울 수 없다. 아니, 배우는 건 가능하지만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기능을 가질 수 없다. 돈이 되는 시장인 줄을 알지만 동시에 내가 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사실도 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박찬호 선수만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장이 과연 있을까? 있다. 책과 인터넷 세상이다. 박찬호 선수는 전성기 시절에 시속 160km에 가까운 구석에 공을 던졌다. 나이를 먹으면서 공의 속도는 점점 느려졌고 지금은 야구 선수에서 은퇴했다. 어떤 야구 선수도 나이를 이길 수는 없다. 하지만 책은 다르다. 책은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수록 시장이 부여하는 가치가 높아진다. 책을 읽으면 나라는 토지가 비옥해진다. 책을 읽기 전에는 씨앗을 한 개 심으면 한 그루의 나무가 자랐는데 책을 읽은 후에는 씨앗 하나에 여러 그루의 나무가 자란다. 당연히 시장은 후자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돈을 많이 줄 것이다. 책이 쌓이면 돈도 쌓인다. 처음에는 우상향으로 다소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책이 쌓이는 속도보다 돈이 쌓이는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한다. 그래프가 거의 직각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나이와 시장이 부여하는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동시에 커지는 유일한 기능이다. 눈에 보이는 토지는 유한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따라갈 수가 없다. 언젠가 파국을 맞이한다. 게다가 눈에 보이는 토지는 돈을 주고 사야 한다. 심지어 너무 비싸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토지가 있다. 심지어 무료다. 누구나 무한대로 가질 수 있다. 바로 인터넷 세상이다. 부를 늘리려면 인터넷 세상의 토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AI, 유튜브, 아마존, 이베이, 블로그, 애드센스 등의 토지를 개간하자. 그야말로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이고 내 공간의 한계가 내 부의 한계다. 책과 인터넷만 정복하면 당신은 박찬호 선수의 연봉을 뛰어넘을 수 있다. 심지어 나이를 먹을수록 연봉이 높아진다. 정말 신나는 일이다. 당장 뛰어들자. 한 손에는 책을, 다른 손에는 컴퓨터를 들어라. 당신이 세상을 지배할 무기다.